2015년 6월 8일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포트아서의 날씨는 32도에 살살 부는 바람까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았습니다. 추위를 많이 타는 어르신들에겐 천천히 나들이 하다가 더우면 카페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고 편하게 다니기 좋은 날씨였죠. 그래서 이날 오전 8시쯤 빨간 쉐보레 콜벳 한 대가 와플 패스트푸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.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쉐보레 콜벳이 뭐지? 싶어서 찾아봤거든요. 나무위키에 쳐보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쉐보레 브랜드로 1953년도부터 생산하는 2인승 스포츠카 및 슈퍼카라고 하더라고요. 여튼 빨간색의 스포츠카인 거죠. 상상했을 때 20대의 젊은 남녀가 내릴 것 같은데 실상 이 차에서 내린 사람은 72세의 할아버지와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.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임스 로저스, 그리고 그녀가 손녀처럼 아끼는 시추 리아. 제임스는 원래 육군 병사였어요.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결혼, 세 자녀를 낳아 평생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. 자식들에게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. 최선을 다하는.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했다는 걸 자식들 모두 잘 알고 감사해하고 있었거든요.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70대의 할아버지가 됐고 내 어렸던 세 자식들은 모두 커 결혼 장가를 갔고 내가 눈 떠보니 5 손자의 할아버지가 돼 있네. 그는요, 성격 자체가 크게 물질에 욕심이 없는 남자였어요. 좋은 옷, 좋은 신발, 명품 시계? 뭐 크게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. 그런데 딱 하나 평생의 꿈 같은 게 있었어요. 아주 옛날 새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와, 서미 스포츠카로 불리는 쉐보레 콜벳이 나왔다네. 이때까지 그는 뭐 크게 욕심낸 것도 없었고 내 이거 해줄 돈으로 니네 더 맛있는 거 사 먹어, 니네들 더 좋은 거 해, 나 안 해줘도 돼,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차를 딱 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욕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. 하지만 당시 어렸던 아이들 양육비가 한 푼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참고 아이들을 위해 쓴 거예요.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몇 번씩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런 오랜 꿈을 알고 있지. 세월이 흘러 제임스 나이가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몇 년 전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냥 손주들 우리 강아지 보는 낙으로 살아야지 시원섭섭해하고 있는데 웬걸 아버지, 새 자식들이 아버지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라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2007년식 새빨간 콜벳 스포츠카를 돈 모아 은퇴 선물로 사준 겁니다. 와,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? 내 자식들이 내 생각을 해줬다는 것도 내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. 이때부터 그의 삶의 낙은요, 화창하니 날씨 좋은 날 우리 반려견 강아지와 함께 콜벳 차를 타고 나들이 가는 것,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. 앞서 언급했던 와플집, 평소 제임스가 자주 가는 곳이었어요. 점심에 여기에서 와플 하나에 커피 하나 주문합니다. 자주 왔다 보니 여기 가게 점장과도 몇 시간씩 수다 떨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죠. 실제 사건 당일 와플집에서 약 한 3시간 정도 수다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찍혔어요. 그런데 막 웃고 여유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차에 뭔가를 두고 왔나봐.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강아지를 안고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. 그리곤 와플 주차장 자기 차로 가요. 그리곤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이 와플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 옆으로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. 그 누구도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했죠. 뭐 신경 써서 차 안을 들여다본 사람도 없었고요. 그렇게 무려 4시간이 흘렀습니다. 불현듯 이 와플 가게 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. 아, 제임스 아직도 안 왔어? 아까 차에 뭐 놓고 왔다고 얼른 올 것처럼 하더니 집에 갔나?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식당 테이블에 제임스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핸드폰을 두고 그냥 갔을 리는 없잖아요.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. 4시간이 지나서야
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? 점장은요, 놀래서 부랴부랴 제임스의 차로 향했습니다. 갔더니 운전석에 제임스가 앉아있어. 그리고 강아지도 조수석에 웅크린 채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사람이 가까이 가도 짖지도 않고. 제임스도 점장이 막 창문 두드리고 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. 당연히 점장 놀래서 차문을 열려고 딱 잡아 당겼어요.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이때 점장이 긴급 신고를 합니다. 소방관이 와서 문을 열려고 해도 답이 없어. 그래서 결론은 창문을 깨요. 창문이 딱 깨지자마자 소방관 눈에 띈 건 제임스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그의 다리 위에 있는 차량 설명서였어요. 이미 제임스하며 강아지까지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. 도대체 왜 사망한 걸까요? 확인 결과 그의 사망 사인은 고온,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. 이건 그냥 딱 들었을 때 제임스 차 안에서 못 나왔다는 거잖아요. 열사병으로 죽을 때까지 자의로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야. 왜? 왜 안 나온 거지? 왜 못 나온 거지? 차량 정밀 검사 들어갔고 차 안에 남겨진 흔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찰 추정은 이렇습니다. 와플집에 있다가 차 안에 뭘 두고 왔다. 벌떡 일어나 차로 갔죠. 차에서 물건을 챙긴 뒤 식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웬걸 문이 안 열려. 왜 이래?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당시 이 차 문을 여는 게 버튼식으로 이걸 누르면 열리는 거였나 봐요. 아무리 눌러도 안 열려. 아무래도 차량 내 전선 연결 문제로 인해 배터리에 연결된 전선이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차 자체가 방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. 배터리 나가버린 거예요. 차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시동도 안 걸리고 에어컨도 안 켜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차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. 이 상황에 놀란 제임스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. 창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막 살려달라고 두드리고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설상가상으로 경적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. 핸드폰은 전화하면 되잖아. 제가 아까 그랬죠. 핸드폰 와플집 테이블에서 발견됐다고. 금방 올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보니 그냥 두고 왔던 거예요. 와, 이 순간 진짜 너무 핸드폰 두고 온 거 후회하지 않았을까.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끊긴 상황. 창문에 대고 소리 지르고요. 두드리고요. 차 안 흔적을 봤을 때 당시 제임스 뒷좌석으로 가서 누워가지고 발로 창문 깨보겠다고 창문 쪽에 발 대고 막 강하게 친 흔적도 발견됐어요. 이 와플 주차장 쪽에 여러 사람들과 차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대요. 왜? 당시 제임스의 차가요. 좀 외곽에 세워져 있었나봐요. 거기다 누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? 바로 겨우 몇 미터 앞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바로 내 눈앞에 와플집이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이때가 점심때였어요.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였습니다. 바깥 온도는 33도였지만 차 안의 기온은 삽시간으로 확 올라가지고 50도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치솟았대요. 소리 지르면서 막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임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. 이거 몰랐는데 스포츠카에 혹시나 이렇게 문이 안 열릴 시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누르면 뒷좌석이 열리면서 트렁크로 연결되는, 그래서 트렁크를 통해 나올 수 있는, 잘은 모르겠는데 화면 참고해주세요. 이거거든요. 비상 탈출 방법. 어디서 이걸 봤어. 그래서 해보려고. 그 버튼이 있나 찾아보고 뒷좌석 가서 트렁크로 연결되나 보는데 내 차는 그게 없어. 디자인이 달라. 너무 절망했겠죠. 급한 대로 그는 차 서랍에서 자동차 매뉴얼 조작법을 찾아냈습니다. 비상 탈출 방법이 있을 텐데 막 뒤져보는데 20대였다면 30대였다면 젊었다면 금방 찾았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 70대 할아버지였어요. 아시죠? 설명서에 글씨 깨알 같은 거 안 보이는 거예요. 거기다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.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. 차 안의 기온은 높아져 더더 더워지고 결국 그는 이 설명서를 안고 운전석에서 쓰러졌습니다. 그리고 심부전 발생, 사망하신 거예요. 그 후 뒤이어 그가 아끼던 강아지도 뒤따라 간 겁니다. 와,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?
이 노인이 반평생 줄곧 갈망해온 꿈의 차, 그 차가 결국 자신을 저승길로 보낼 거란 걸.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.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죠? 그럼 뭐야? 이 차는 갇히면 못 나오는 거야? 여름에는 그냥 갇히면 죽는 거네? 아니에요. 이 차 비상 탈출 방법 있었고요. 그 방법이 제임스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설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. 자동차의 전원이 꺼진 후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기계 장치, 그 레버는 운전석과 조수석 옆 바닥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사망했잖아요. 이 제임스 자기 왼발 바로 옆에 있었대요. 바로 옆에. 이 비극이 발생한 후 제임스의 가족들은요, 바로 제조사를 고소했습니다. 하지만 제조사 측에선 안타까운 사고지만 우린 이런 상황을 대비해 다 적어놨다. 숙지 안 한 본인들 잘못 아니냐. 우리가 그런 상황 대비를 안 해놨으면, 레바를 안 해놓고 막 그래 놨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해놨는데 본인이 몰라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배상해주냐. 이 배상 결과는 딱히 보도된 게 없더라고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상받지 못하지 않았을까? 보상 못 받지 않았을까? 지금 들으셨을 때 이건 뭐 자주 있는 일이겠나 싶죠? 미국에서 이런 사건 꽤 있었대요.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피터 파이로스라는 75세 노인 또한 자신의 캐딜락 스포츠카에 갇힌 거예요. 무려 14시간 동안. 또 핸드폰 없었어요. 그 14시간 동안요, 2번 기절했대요. 너무 막 답이 없으니까 울면서 유서까지 썼다고. 이건 극단적인 선택이 절대 아니라고. 갇혀서 죽은 거라고.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요, 살았어요. 어떻게 살았냐. 이때 이분의 차는요, 차고에 주차돼 있어가지고 열을 막 크게 받지 않았고요. 그리고 이웃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 이 노인의 집 이곳저곳의 상황을 살펴주는 바람에 겨우 살게 됐다고. 캐딜락 제조사, 차 안에 갇혔을 때 비상탈출 방법 안 만들어놨을까요? 있었습니다.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갇혀 있었던 운전석 바로 발 옆에 비상탈출 스위치가 있었대요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뭐 다 70대네. 노인들이 몰라가지고 다 갇힌 거구만 싶죠?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얼마 안 됐어요. 2023년 9월 한 흑인 남자가 자기 2007년형 콜벳 스포츠카에 갇힌 거예요. 앞서 얘기했던 제임스 차와 같은 차였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이 남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찍은 거예요. 지금 이게 뭐냐면 너무 더운데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. 땀 뻘뻘 흘리면서 구조하러 온 소방관을 보고 차 그냥 부숴도 되니까 얼른 구해달라고, 창문 부숴도 된다고 얼른 좀 꺼내달라고,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꺼내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. 와, 만약 이들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극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겠죠. 비상탈출 버튼이 사망한 그 자리, 자기 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꼭 차 안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이든 어디든 핸드폰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. 내 생명줄처럼.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한 사망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